자, 한동희 기자 시작해 주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에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일단 양측 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방식은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을 각각 1,6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을 물어서 이제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승패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단일화 제안 자체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에서 제안은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큰데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뭐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역선택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양측이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28일이 투표용지 인쇄 날인데 2차 데드라인으로 해서 데드라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기자님 소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같은 패턴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앉아 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우리 한동희 기자에게 이 꼭지 3개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것 안철수 여론조사 관련된 걸 좀 물어봤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씨가 그 부인 김미경 씨가 확진됐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고 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예정됐던 거 말고 집에서 아마 유튜브로 하는 걸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에는 난 단일화 계속 하겠다라고 그동안에 의지를 계속 표명해 왔지만 그것과 별개로 역선택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어쨌든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여론은 일단은 윤이나 이런 쪽은 어디 쪽이요? 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게 방식이 좀 다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경선 통해서 하자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DJP 연합 때처럼 지금 이제 자신이 앞서고 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단일화 후보로 나서고 뭐 자리 총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역시는 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면서 뭐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자신이 이길 기회가 생기니까 이제 와서 단일화를 제안한다. 그리고 상당히 방해될 시점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팀에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니네가 다 나 사표 내고 옵니다. 사퇴하고 옵니다. 네. 이러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네. 정도인 거지. 마치 당 대 당이 통합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이렇게 채워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당 사람들도 이런 안철수의 제안을 다 오케이 한 겁니까? 아니 아직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뭐 일단 안철수 후보는 내가 제안할 수 있는 만큼 제안을 한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만났을 때는 단일화는 끝까지 갈 것, 자기네가 완주할 거기 때문에 단일화 없다 이런 놓고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15%를 못 받으면은 돈을 돌려받기 없기 때문에 아마 돈 낭비가 심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철수는 맨날 철수만 한다, 맨날 단일화만 한다. 단일화가 직업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이슈 보죠. 어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씨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허위 기사를 쓰면 언론사를 파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전부 다 반대하고 민주당하고 이쪽이 다 찬성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위 기사를 써가지고 그것도 이제 허위 기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허위 기사라고 판정이 된다면
정말 책임을 져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네. 입법을 해보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싫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씨가 토론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허위 기사를 쓰면 언론사 파산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내놓았던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는 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부분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뭐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할 수도 있게 강력한 언론 시스템을 만들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이제 공정성 문제가 없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언론중재법에서 최대 5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 부분과 유사하다라는 이제 그러면 언론중재법을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냐라는 네.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뭐예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공정성 확보를 초점을 맞춘 건데 뭐 지배 구조보다 언론의 진실성 담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소형 언론사는 한 방에 기사 하나로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언론관 자체에도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윤석열 후보가 실언이나 뭐 이렇게 잘못된 정책 발언을 하면은 국민의힘 이제 당 지도부가 해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지금 뭐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이런 생각이라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무작정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뭐 윤 후보나 우리 후보나 특별히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네. 왜 근데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상 자기 본인이 화가 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정책 발언을 할 때도 뭐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그냥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만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뭐 물어보면 딱 좀 시원하게 알아서 대답을 딱 해줘야지. 물어봐 놓고 저 사람 또 이거 모르나? 설명을 또 다 해줘야 되나?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에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담한 대담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하기 전에 이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이번엔 기차 좌석에 굿발 얹어놓는 거. 이 사진 어저께서 봤습니까? 예, 어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뭐 지하철에서도 뭐 다리 올려놓거나 뭐 눕는 사진이 이제 민폐 사진으로 올라오는데 윤석열 후보의 사진이 이제 뭐 4명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에서 한쪽 좌석에 이제 양옆에 수행하시는 분 2명 앉아 계시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리를 올려놓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시간 이동으로 다리에 경련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잠시 올려놓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이용하는 좌석에 대해서 노매너와 몰상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뭐 정책 열차가 아니라 이건 특권 열차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윤 후보가 다리를 뻗은 게 양말도 안 네. 벗고 구두도 안 벗고 그대로 뻗은 거잖아요. 네, 그럼 구두 그 그대로. 자리에 원래 앉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앉으라는 거예요? 예, 그 발로 막 화장실도 가고 이것도 밟고 저것도 밟고 오줌도 밟을 수 있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녔을 텐데 이분이 이렇게 개념이 없이 그냥 다리 자기 편하자고 다리를 쫙 뻗어.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해명을 했죠. 거기 원래 내 자리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그 다리 경련하시는 분 때문에 잠깐 나가 있었던 건가요? 방송차 10분 정도 나가 있었는데 뭐 양해를 구하고 잠시 올려놨다고 에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이 그 솔직히 해명이 됩니까? 이제 거짓말쟁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가 너무 고압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동희 기자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의 뉴스픽 이어갔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